아. 중학교 2학년. 혼합물의 분리, 밀도 차이, 혼합물의 분리 1,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 원래 수업을 하려고 했으나 들으세요. 밀도가 뭐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그랬어.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의 값으로 우리가 밀도가 크면 가랑 밀도가 작으면 뜨는 걸 이용하는 거야. 고체 혼합물의 분리는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에서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가지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사용하는데, 우리 좋은 벽시 고르기 보면 좋은 벽시에 꽉 찬 벽시랑 쭉정이가 있어. 껍데기 얘기하는 거야. 쭉정이. 누가 쭉정이냐? 우리 2학년 중에 쭉정이가 누가 있을까? 쭉정. 야, 김상민 쭉정이. 없으니까 김상민 쭉정이. 그런 애들 걸러내는 거야. 박태영 쭉정이 이런 애들. 뭔지 알겠지? 그래서 보세요. 좋은 벽시는 꽉 찼기 때문에 무거워.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거기다 소금물을 넣으면 쭉정이는 뜨고요. 좋은 벽시는 가라앉지? 맞아? 그게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야. 그래서 쭉정이만 걷어내면 돼. 신선한 달걀 고르기 보면 달걀을 조금 오래되잖아? 그럼 달걀 안에서는 기체가 생겨. 그래서 그 기체 때문에 밀도가 작아집니다. 소금물에 안 조용히 해도 돼. 네. 소금물을 달걀에다가 소금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고 오래된 달걀은 뜨겠죠. 그래서 신선한 달걀 고르기. 그다음 사금 채취하는 거. 사금이 뭔지는 알지? 사금은 모래에 섞인 금인데, 정말. 흐르는 물에다가 사금을 흘려보내면 금은 무거우니까 그대로 있고, 모래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흐르는 물에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기. 쓰레기를 막 잘게 부순 다음에 1차적으로 자석으로 어떻게, 금속을 분리해내고요. 철을.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 여기 보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다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는 이렇게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건 멀리 가고요. 무거운 건 어떻게 돼? 밑에 그냥 떨어져.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건 멀리 가고, 유리병 같은 경우, 유리조각 같은 거는 밑에 떨어져. 그래서 유리조각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어. 그래서 고체 혼합물을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데, 액체의 양이 많을 때 분별 깔때기에다가 물하고 기름, 식용유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넣어준 다음에 다 닫은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물은 식용유보다 무거우니까 아래, 그 다음에 식용유는 위에 뜹니다. 그 다음에 콕을 열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열고 밸브 콕을 열어서 밀도가 큰 것부터 내려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큰 건 이렇게 분별 깔때기가 이렇게 있으면 밀도가 큰 물은 아래층, 그 다음에 식용유는 위층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콕을 열잖아? 그러면 물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식용유를 분리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스포이드 같은 경우는 액체량이 적을 때 사용하는데, 어떻게 시험관에다가 적은 양의 물과 식용유를 놓으면 물은 아래층, 식용유는 위층에 분리가 돼. 그러면 스포이드로 식용유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중에서 밀도가 큰 거랑 작은 거를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지. 일단 대부분의 물하고 기름 중에서는 물이 무겁고 기름이 가벼워. 그래서 물과 식용유, 물과 석유, 물이 더 무거워. 간장하고 기름도 간장은 물로 참기름 기름이니까 간장이 더 무거운 거고, 물하고 수은을 보면 수은은 액체 금속이야. 그러니까 금속이 당연히 무겁겠지. 물과 사이화탄소도 사이화탄소가 좀 더 무겁습니다. 물은 H2O야. 사이화탄소는 사염화탄소 CCl4.
4개의 염소를 가지고 있어요. 염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사이화탄소가 밀도가 크고요. 물하고 에테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테르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에테르가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대부분이 다 물이 무거운데 수은하고 사이화탄소만 물보다 무겁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밀도 차에 의한 분리 이런 게 밀도 차에 의한 분리야. 그 다음에 끓는 점 차에 의한 분리입니다. 끓는 점 차에 의한 분리는 증류와 분별 증류로 나눌 거야. 증류 같은 경우에는 쓰세요. 고체 플러스 액체. 증류는 그다음 분별 증류는 액체 플러스 액체. 그래서 분별 증류는 대표적인 게 바닷물로 식수 만들고 탁주로 청주 만드는 건데 일단 바닷물로 식수 만드는 거 먼저 보자. 유리로 된 집처럼 생긴 곳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게 아니고 지우개 선생님 입으로 내는 소리야 이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바닷물. 여기에 바닷물이야. 그러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드는 낮에는 어떻게 돼? 물이 증발하겠지. 물이 증발하다가 햇빛이 들어오니까 유리는 여기 안에 공기보다 조금은 차갑겠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리에 기체가 올라가다가 액체로 이렇게 맺힐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액체들이 여기 흘러내리다가 여기에 뚝 떨어지지. 그래서 여기에 뭐만 보이는 거야? 순수한 물만 보이는 걸 우리는 증류라고 해.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방법. 순수한 물만 증발하니까. 그래서 여기 소금기만 남는 거야. 그 다음에 탁주로 청주 만들기입니다. 그것도 지우자. 빠르지? 가마솥에다가 원래는 가마솥에 있는데 요즘에는 가마솥이 아니라 소주꼬리로 나와. 소주꼬리랑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냥 아시면 되고요. 가마솥 뚜껑에다가 냄비 뚜껑이잖아. 그 냄비를 이렇게 올려. 그 다음에 여기에 막걸리. 그 다음에 가운데 컵을 넣고 여기 돌멩이를 놔. 왜 그러냐면 이 컵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는 얼음. 이나 찬물 가열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얘는 탁주야. 막걸리 같은 건 탁주를 탁한술이라고 그래. 그럼 탁주를 가열하잖아. 그러면 탁주 중에서 맑은 소주 성분만 어떻게 될게 기화할 거야. 막 올라갈 거야. 기체로. 가다가 얼음이 들어있는 뚜껑하고 만나면 어떻게 너무 차가우니까 기체가 다시 액체로 액화할 거야. 근데 이 뚜껑 기울어져 있지. 그래서 여기로 가운데로 뚝뚝 떨어져서 가운데 컵에는 맑은 소주만 모아지는 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소주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탁주에서 청주 만들기. 탁주도 고체 플러스 액체. 고체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야. 그 다음 분별 증류는 액체 플러스 액체야. 그래서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증류를 하나 다시 한번 자세히 봐보자. 이게 증류야. 분별 증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건데 분별 증류는 물과 에탄올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야.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이는데 끓는 점이 달라. 에탄올의 끓는 점 78도, 물의 끓는 점 100도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을 섞여져 있는 얘네들을 가열하면 78도에서는 에탄올이 끓어져 나오고요. 100도에서는 물이 끓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냉각기의 원리를 봐야 되는데 이거 냉각기를 좀 더 확대시켜보자. 잘 보입니까? 보세요. 일단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끓이는데 끓임 쪽 왜는지 쓰세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옆에 나와 있지. 여기 옆에 나와 있을 거야. 잠깐 쓰지 말고 다시 줄여봐. 없네. 끓임 쪽은 쓰세요. 그러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 그 다음에 유리도막은 옆에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
78도에서 에탄올이 끓고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증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탄올 78도 전에 물은 100도 전에 기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유리도막은 상대적으로 좀 차갑기 때문에 지나면서 어떻게 돼? 다시 끓는 점이 아닌데 끓어 나온 거는 다시 액화가 돼서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계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기화되어 나오는 물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지 달린 부분에 그 다음에 리비 냉각기라고 해서 냉각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여기 유리관이 하나 있어. 여기로 여기 기체가 지나가면 그 바깥쪽에 찬물이 있어서 기체가 지나갈 때 냉각시켜서 액체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액체의 에탄올과 액탄올을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는데 이 리비 냉각기는 물이 밑에서 들어가서 위로 나옵니다. 위쪽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액화시켜서 모아야 돼. 근데 이 리비 냉각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기체 상태로 되어 있다면 아주 얘가 독한 놈이겠지. 그래서 가장 차가운 물로 얘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밑에 가장 차가운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이 끓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혼합물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 두 구간이 나타나. 그 다음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원유를 분리하는데 원유 우리가 가솔린 쓸 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다른 혼합물로 증류탑을 이용해서 분리하는데 얘는 주로 끓는 점이 낮은 성분부터 어떻게 돼? 먼저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여기에 보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석유가스, LPG 석유가스가 먼저 끓어오르면 딱 막아. 그럼 여기 석유가스가 보이겠지. 그 다음에 가솔린 끓어오르면 여기에 차겠지.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 순으로 끓는 점이 낮은 순서로 이렇게 끓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끓는 점을 이용한 기체 혼합물의 분리를 보면 기체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를 하냐. 공기 같은 경우는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 산소는 마이너스 83도에서 끓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낮춰줘. 그런 다음에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잖아. 그럼 한 마이너스 190도 정도 되잖아. 그러면 기체는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에서 끓으니까 어떻게 기체가 되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에서 끓으니까 얘는 여전히 액체 상태야. 그래서 기체, 액체 상태가 다르니까 분리해내는 방법이야. 이해됐죠? 그다음 뷰테인과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씨에서 끓고요.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3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얘네를 옆에 그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뷰테인과 프로페인 분리할 때 이렇게 섞여 있는 기체를 얼음과 소금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이 플라스크를 집어넣어. 그러면 얼음과 소금이 들어있으면 얼음 한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가 소금이 얼음이 어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뷰테인은 액체, 프로페인은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리해낼 수 있어. 왜? 뷰테인은 0.5도씨,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3도씨,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씨가 끓는 점이기 때문에 뷰테인은 끓어 나오고요. 끓기 전이고 프로페인은 이미 끓었기 때문에 얘가 액체, 얘가 기체가 되니까 두 개가 분리할 수 있어.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물질의 물질의 특징에 따라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배웠어. 두 가지. 이 다음에는 용해도 차이랑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울 거야. 그럼 선생님 동영상이 찍어놓은 거 3학년 거 쓰던 거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했어.